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고 믿어요. 타로로 미래에 대한 좋은 운을 읽어보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카드를 고르시는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좋은 일이 무엇인지, 언제 다가오는지, 시기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카드를 읽어드릴게요. 곧 다가올 좋은 일을 기대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뽑아주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빨간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다가오는지 뽑으신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류하는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해요. 빨간 분들을 인정하는 분들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는 모습, 또 일이나 공부나 특히 사업적인 면, 금전적인 부분, 거기서 좋은 일이 오는데 특히 사람들이 그걸 두고 좀 칭찬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일이 어느 정도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만큼 보상이 확 잘 들어오고요. 내 목소리가 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결정적으로 빨간 분들 아래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올려준다는 것, 이게 여러분의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좀 이끌어야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책임감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빨간 분들의 아랫사람들은 그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배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이 아랫사람이 없다면 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아랫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좀 확실한 도움이 되면서 지지해 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을 좀 품으시는 마음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빨간 분들께서 고르신 위에 6장 카드들을 보시면서 다가올 좋은 일의 흐름이랑 그런 기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컵 2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이 생기고 만나게 되고 감정의 교류가 펼쳐진다. 이걸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컵 2번 카드가 대표적으로 좀 첫 만남을 얘기하거든요. 이제까지 좀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이제까지 교류가 없었던 사람, 알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조만간 좀 마음을 나누게 되고 대화가 통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요. 근데 바로 뒤에 칼의 시종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이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두고 좀 경계심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랑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까? 상대방이 어떤 좋은 리액션을 하게 돼도 그게 뭔가 나한테 일부러 맞춰주려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의 교류가 한 번 있고 어떤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졌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 생각하게 되는 만남이에요. 또 빨간 분들 중에서 원래 낯가림이 좀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여러분이랑 만나게 되는 첫 만남의 상대가 꼭 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묻는다든지 의견을 구한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다. 무슨 의도로 나의 의견을 묻는 걸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죠. 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이 두 카드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두 관계 안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가능성, 정보가 더 많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일을 배우려는 사람이라든지 공부를 배운다든지 어떤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일하는 곳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적응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일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은 좀 경계심이 들 수 있겠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저 사람 뒤치다꺼리 하는 거 좀 불편하고 나한테 별로 이득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마무리된다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협력을 말해주는 동전 3번이 들어왔는데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함께 작업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시험 준비, 어떤 경쟁의 준비를 팀이 되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 독특한 점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상대방이 다가올 때 여러 사람이어도 그럴 수 있고요. 좀 감정적으로 대하셨거든요. 저 사람의 의도와 속마음이 뭘까?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예민함을 벗어던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일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빨간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목표 지향적이고 또 주어진 일이 있으면 일단 이 일들의 책임감을 다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일단 일이 굴러가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니까 감정을 덜어내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을 다그치거나 혼낸다면 일이 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과정 안에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잘 살려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기운을 받겠죠. 그러고 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점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동전 3번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은 동전을 굉장히 잘 들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허리를 좀 많이 젖히고 불안정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자세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을 계속 다그치기만 한다면 일이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 위치에 계실 것 같아요. 뒤에 완즈 8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작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되고 어려움이 없이 좀 순식간에 지나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무지개가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돼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한다든지 프로젝트나 계약이 흘러가고 콜라보를 한다든지 공동 작업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모습 예상할 수 있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터디 모임에서 마지막 면접 준비 같은 거 하시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좀 모아서 공모전에 나가는 모습, 또 동아리 안에서 어떤 행사나 대회나 이런 걸 준비하는 모습, 축제 준비하는 모습, 여럿이 어떤 출장을 기획한다거나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이렇게 함께 할 때는 이 상대방이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미션에는 좀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손이 빠르지 않으면 오히려 좀 짐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갈등이 최소화되고 일이 잘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이 좀 도와주었던 상대방을 두고 저 사람이 별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앞두고 여러분이 모의 면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답을 잘 못해오는 사람이 있고 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멤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각자 예상 문제 같은 걸 준비해 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준비한 문제가 나중에 실전 면접에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한테 의도치 않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실력이 원래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랑 같이 어떤 마무리 작업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게 디자인이 잘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몰랐던 상대방의 능력, 그게 여러분에게 결국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중요한 행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예전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좀 도와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나 대신에 출장을 대신 가준다든지 야근을 해준다든지 회의를 대신 참석해 준다든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 보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온 카드가 이 마법사 카드예요. 내가 모르던 사이에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다. 나는 컵이랑 칼만 가진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완즈와 동전까지 준비된 상황이 되었다. 내가 모르던 사이에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결론 카드로 컵의 왕이 들어왔어요. 내가 돌아보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쓰임이 있던 거였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내가 감정의 왕이 된다는 거는 리더십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정말 당신이 왕이었군요. 그때 부족한 사람 품어주는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군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은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줄 몰랐던 사람과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지만 내가 약간 도와줌으로써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도 되고 여러분의 일도 마무리가 되고 좋은 결과를 거머쥐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이 어떠한 성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셨거든요. 오늘 키워드 카드에서도 보시면 부모가 되는 마음, 내가 키워온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성장해서 결국 나의 명예까지 연결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왔어요. 육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 미성숙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립하는 수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키워내는 것. 정말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도망갈 수도 없고 한번 시작하면 회피할 수도 없는 책임감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자립을 해서 다 나중에 큰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덕입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명예를 드높여 준다면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은 이제 좀 단단한 리더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부족한 상황, 부족한 사람, 좀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내가 그걸 인내하고 감당하면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나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달 카드에서도 보시면 염소 자리 뉴문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염소 자리는 대표적으로 정말 끈기가 강하고 인내심이 높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또 그런데 이게 뉴문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염소 자리의 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았는데 또 버텨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시는 끈기는 그냥 끈기가 아니라 리더로서의 끈기예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앞으로 나아가서 리드하라. 뒤에서 끌려가지 말고 앞에 나서서 끌고 가라. 당신은 머리가 될 사람이다. 꼬리가 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은 주변 상황을 정말 잘 이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랫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을 잘 포섭하고 오히려 챙겨주고 좀 지원해주면 결국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고 또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고 그저 여러분의 평소 성향대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눈빛만 가지시면 돼요. 또 오늘 또 다른 키워드로 메모리 기억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시기가 나중에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는다고 해요. 이 아랫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우리 그 시절에 함께 굉장히 고생했지만 너무 좋은 기억이었어요. 함께해서 빨강분을 정말 평생의 멘토로 삼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런 상황을 기억 삼아서 리더로서 연습을 충분히 하게 되실 거예요. 굳이 이 상대방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사람을 도와준 기억, 그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강하게 남게 되고 그 기억이 다시 보답으로 돌아온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칼라 카드로 회색 카드, 그레이 카드가 떴어요. 이 회색은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레이는 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리더, 또 신중한 성향을 가진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정체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연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양쪽에 흰색 사람, 검은색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여러분이 그 안에서 회색이 되셔서 양쪽을 연결해 주셔야 색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완성돼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는 상황을 결정하라. 당신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결정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 여러분은 충분히 머리가 될 수 있고요. 또 회색 위치에서 양쪽 사람들을 연결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이 더 큰 보답을 받게 된다. 이런 메시지 읽어볼 수 있는데요. 또 시기적으로 보시면 빠르면 7일 안에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고 오래 걸려도 7주 안에 펼쳐진다고 하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빨리 다가올 수 있어요. 주변을 잘 지켜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묶을 것인가 또 연결해주고 또 격려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지 그걸 꼭 기억하시면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대인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파랑 분들께서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좋은 일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뭔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좀 끊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좀 나쁜 습관이나 부정적인 행동 패턴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뭔가 중요한 일에 계속 방해를 받게 되는 자극적인 취미생활이라든지 혹은 아예 기운 자체가 이제 무기력하게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없으면 무슨 낙이 있겠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위로를 하셨겠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 한켠에서는 이제 그거 그만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마음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몇몇 분들은 그게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짝사랑이라든지 재회를 기다리는 예전 연인, 반응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혹은 나를 차단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궁금해하는 마음, 연락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미 특정한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지나치게 좀 허용적으로 대하신다든지 나는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품어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깎아내리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것, 그런 사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나를 해치고 있는 것인 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다든지 혹은 내가 직접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잠을 계속 잔다거나 술이나 담배나 야식 이런 걸로 좀 문제를 회피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카드들을 보시면 파란 분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시작이 확실히 있고 그걸 통해서 좀 새 사람이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주변에서 약간 여러분의 옆구리를 툭 찌르는 상황도 볼 수 있어요.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제 좀 너답게 살아봐. 이런 조언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멘토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여러분이 좀 현타가 오고 깨닫게 되고 아 그래 이젠 좀 정신 차리자 이런 깨달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순간 이후로는 좀 확 달라진다. 이렇게 찔끔찔끔 변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변한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작은 병이 하나 발견되면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하셨다가 아, 내가 이제는 진짜 건강 좀 신경 쓰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다든지 이제 이렇게 약간 작은 자극이 중간에 하나 오는데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좀 새로 깨닫게 되시고 정신 차리자. 이런 좀 새로운 다짐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온 데빌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의 유혹 상황, 어떤 중독적인 행동, 부정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이런 걸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 데빌 카드에서도 목걸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목걸이는 뱀이 걸어준 거예요. 목걸이에 사랑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매력이 있는 것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목걸이 자체가 어떤 헌신의 약속이고 뭔가 순종하겠다, 연결되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뱀이 이렇게 목걸이를 주면서 이거 진짜 예쁘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너한테 너무 잘 어울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준 거예요. 하지만 뱀의 진짜 속마음은 여러분을 옥죄려고 겉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로 중독되게 하려고 이렇게 유혹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목걸이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강해요. 가위로 딱 자른다는 거는 이 냉철한 생각과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이미 여러분은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이 목걸이를 끊어버리고 싶고 자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또 뱀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목걸이를 끊으려고 봤더니 뱀이 다시 와서 말하고 있어요. 너 이거 진짜 자를 거야? 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없애겠다고?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기 쉽지 않은 그런 유혹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만간 이제 정말 여러분이 끊어내시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하시는데요. 내가 가던 중독의 길, 부정적인 방향, 이걸 결국 가다 보니 그게 해골이라는 것을 알았어. 나는 이제 정말 부정적인 습관을 끊겠어. 이제 이렇게 결정하시거든요. 지금 지나가는 길에 꽃이 하나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 꽃이 있기 때문에 길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해골로 연결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뭔가 깨달음을 준다든지 멘토가 가는 길에 다가온다든지 더 좋은 곳이 있어. 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혹은 옆에 계속 꽃은 피어 있었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 꽃은 늘 있었지만 내가 새롭게 본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야식을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예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꽃을 바라보고 내가 저기서 이 시간에 다른 걸 해봐야겠다. 어떤 취미를 만들게 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기 그런 곳이 있었어? 야식 대신에 건강한 간식을 파는 곳이 있네? 이렇게 여러분이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파랑분들의 카드들에서 이렇게 새로운 발걸음 이런 걸 암시하는 카드들은 데스카드 뿐이 아니라 또 있는데요. 일단 데스카드 자체가 필연적인 죽음을 말하고 끝을 말하기 때문에 끝이 온다는 거는 원래 자연스럽게 새로 뭔가가 시작된다라는 거랑 연결되겠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들어온 카드가 바보 카드예요. 이 바보 카드는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카드거든요.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작. 그래서 이 바보 카드의 숫자도 0번이에요. 이 0은 양수와 음수를 가르는 기준점이거든요. 구분점이죠. 더 이상 나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지 않겠어. 부정적인 것을 취하지 않고 나는 이제 플러스의 세계로 갈 것이다의 지점이죠. 나는 이제 어두움을 거부하고 밝은 세상에서 살겠다라는 의지, 그 시작점을 표현하는 숫자가 바로 0인데요. 이제 그래서 짐을 막 챙겨서 떠나는 여행, 새로운 우주로 갈 수 있는 열쇠까지 있어요.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연결해 봤을 때 파랑분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신다든지 어떤 이민이나 유학 준비 혹은 자격증의 준비일 수도 있고요. 운동을 시작하게 될 수 있고 또 이 부정적인 습관 끊어내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실 수 있어요.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받게 되는 계획을 짜고 신청하신다든지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하고 뭔가 원하는 아이템을 하나 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래 나는 다이어트 하려고 저것을 샀어. 이렇게 각성하는 모습도 가능해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정기권을 결제하신다든지 코스에 등록하신다든지 학원 간다든지 뭔가 커리큘럼을 새로 시작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운동을 이제까지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 돈 내고 뭔가 수업을 듣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게 됐죠. 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루틴이 생기게 되면서 시작이 된다, 발동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시작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눈에 딱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도 버티는 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바보 카드 다음에 바로 힘 카드가 떴어요. 이 힘 카드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내공과 내면의 힘, 인내심 이런 뜻이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은 여러분의 시작이 뭔가 쉽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것이고 단번에 손바닥 뒤집히듯이 나오는 건 아닐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힘 카드는 그럴 만한 힘이 당신에게 있다. 해볼만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에 습관이 되는 데는 보통 우리가 3주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열매가 하나씩 천천히 맺어지는 과정 이후에 결론 카드로 컵 10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성을 의미하고 당신에게는 이제 밝은 빛의 무지개가 펼쳐진다.
비가 그치고 시간이 하나씩 쌓여서 선물이 도착한다. 이런 결론이 들어왔거든요. 파랑 분들은 조만간 뭔가 시작하시는 것, 약간의 인내만 거치면 결실이 확실히 들어오고 만족감이 일단 굉장히 크게 생기실 거예요. 이 일을 기반으로 내가 또 다른 것도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10번은 완성이자 새로운 도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내가 저거는 못하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또 오늘 키워드 카드에도 1번 카드 새로운 시작이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또 조언에서도 1번 매지션 마법사 카드 창조라는 의미가 들어왔어요. 이 여기서 들어온 1번 카드들은 이 0번의 바보의 시작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숫자 0번은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어두움이 없이 밝음으로 간다라는 다짐이에요. 그 시작점이거든요. 하지만 이 시작점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0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인내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공허함도 생길 수 있겠죠. 도대체 언제 숫자가 채워지나? 언제 되나? 되긴 되나? 약간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조언 카드에서는 여러분은 사실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이 사이의 마음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팅을 빨리 양수인 1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공허함이 생기면 그 공허함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조언 카드는 1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는 공허함에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뚜렷한 목표와 뚜렷한 시작이 있다. 시작이 반이다. 또 시작을 하면 또 다른 시작을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또 이 지금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에 복수형으로 들어온 걸 보면 비기닝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번 시작을 기점으로 또 다른 시작을 끌어당기시게 될 거예요. 또 그 안에 주변의 도움이 있어서 새로운 시작들이 연거푸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주변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도 하늘로부터 올 거예요. 지금 달 카드에서도 보시면 처녀자리 뉴문 카드 새로운 달의 주기가 시작되었다. 일단 순수함을 말해주는 처녀자리에다가 뉴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는 것처럼 또 한글 배우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순수함으로 다가가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조언도 들어왔거든요. 특히 파란 분들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이 지금의 부정적인 습관, 뱀의 유혹 이것만 끊어내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마법사 카드는 지금 자기 손으로 4가지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타로 카드에선 이 4가지 원소만 가지고 있으면 만렙이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의 내공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파란 분들을 위한 색깔 카드로 핫핑크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컬러 카드에서 핫핑크는 사실 가장 고상한 색이거든요. 이 모든 색을 거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색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가 빛을 발한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람이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이 힘든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 이상을 꺾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미 고상하고 고결하기 때문에 현실을 이상에 맞추는 게 낫다. 그게 맞는 길이다라는 점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글러먹었어. 나는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쩌면 이 완벽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핫핑크까지의 여러분의 기준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바에는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시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왠지 나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것 같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단추를 잘 꿰매고 가장 마지막에 윗줄의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은 이상향을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바꾸시면 여러분은 이 완성의 시기, 새로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 빠르면 석 달 안에 완성될 수 있고요. 적어도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석 달 동안,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그걸 끊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끊어내는 거 어차피 평생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이 과정이 힘들겠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목걸이인가?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나의 자아인가? 나의 중심만 생각해라 라는 조언도 들어왔는데요. 내 중심을 생각했을 때 필요 없는 것, 나를 설명하는데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석 달 안에 완전히 던져내시고요. 꼭 필요한 습관이나 목표, 정말 나를 설명하는 행동, 이런 걸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석 달 안에 자리 잡게 만들어 보세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 보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좋은 일 읽어볼 수 있는데요. 초록분들의 좋은 일의 키워드는 인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냥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몇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인연인데요. 이제 오늘 뽑으신 카드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메이저 카드를 4장이나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4장이 다 굉장히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게다가 중간에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모습, 또 결합이 더 단단해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 카드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든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이후에는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흥이 나게 되고요. 즐거움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보이는데요. 그냥 옆에 누가 있다라는 거, 외로움에서 해소된다. 이런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지지가 될 거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깨달음이 생기는 내가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좀 당당해지는 그런 삶의 자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현재 초록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잃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를 믿었다가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최근 좀 낯선 사람한테는 경계심이 생기셨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 이익대로 왔다가 떠나더라. 약간 회의적인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고요.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온 칼 5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슬픈 표정으로 구름 위에 서 있어요. 또 구름에는 칼이 여러 개 꽂혀 있는데요. 제대로 꽂히지 않은 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타로 카드에서 칼은 인간의 생각과 결단을 말하는데요. 또 공기의 속성이 있어서 공기로 통하고 전달되는 것. 결국 단호한 표현, 말을 말해요. 여러분이 이 외부 세력이 여러분의 구름에 침범할까봐 여러분의 결단을 꽂아놓고 칼로 방어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칼같이 잘라내는 거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다 라는 생각. 내 세상이 있는데 거기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겠어. 약간 이런 표현을 실제로 하셨을 수 있고
혹은 은연중에 눈빛으로 이런 외부 세력을 좀 쳐내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인공의 표정을 보면 마냥 즐겁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다면 초록분들은 원래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또 좋은 사람이랑 있을 때 에너지를 좀 크게 받고 주고받는 그런 흐름도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얻는 힐링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타고난 기운이 좀 좋은 사람이랑 맞는 사람이랑 있을 때 시너지가 더 크게 나는 그런 분들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사람들과 만남을 줄이고 계시다든지, 혹은 과거에 받은 정말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한다든지, 혼자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들어온 카드가 이 심판 카드예요. 눈을 감고는 있지만 본능적으로 제3의 눈으로 뜨고 있는데, 제3의 눈이 뜨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눈을 뜨게 만드는 관계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관계는 여러분이 실제로 눈을 뜨고 일부러 찾으려고 한 관계가 아니라 위에 있는 천사가 나팔을 불기 때문에 제3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인연은 누군가가 쥐어주는 것이다. 내가 찾은 인연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초록분들한테 누군가 소개를 해주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하늘에 천사가 떠있고 나팔을 분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선해 준다든지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경조사에서 갔다가 그 나팔이 부는 장면에 갔다가 만나는 인물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 뜻으로 만나려고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외부에 어떤 힘이 강력히 있었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누군가한테 제안이 온다든지 어딘가로 이동을 하셔야 한다든지 부서를 바꿔야 한다든지 거래처가 변경된다든지 어떤 이동수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인연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움직임은 오히려 여러분이 손을 들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어딘가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런 모임, 상황이 있더라도 이게 거기서부터 어떻게 인연이 연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일단 확실히 가지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온 칼 5번 카드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현실에서 만나는 것, 땅에서 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내 상황에서는 소울메이트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상적인 관계다. 그냥 겉껍질만 있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뒤에 들어온 이 심판 카드의 천사의 힘은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거대한 운명적인 힘이에요. 또 이 구름의 천사는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이 심판 카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회가 다가오는데 그걸 내가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에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인연이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초록분들은 이 인연을 만나면 처음 만나는 날부터 두 분의 대화가 정말 잘 연결될 거고 그 대화의 끈이 정말 단단하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심판 카드 다음에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운명의 힘을 거부할 수 없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운명의 끈, 운명의 실이 있었는데 드디어 양쪽을 찾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두 분은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알던 사이 아니었을까? 왜 이제서야 만났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완즈 8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결되고 또 거침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고 그렇게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뒤에 러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인연은 대표적으로는 로맨틱한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만난 지 몇 개월도 안 되는데 서로에 대해서 일상을 아주 속속들이 안다든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앞으로 삶의 계획을 정한다든지 서로 업계를 바꾼다거나 이직하려고 한다거나 이사 가려고 한다거나 결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라면 뭔가 소울메이트나 베프 같은 관계거든요. 이 러버스 카드는 딱 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될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는 카드예요. 사업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졸업분들, 창업 메이트를 만나게 되고 뭔가 스타트업 아이템을 같이 기획한다든지 서로 준비해서 정말 우리 투잡 같은 거 해보자. 같이 해보자. 부동산 임장 같이 가실 수 있고요. 어느 상황에서나 결정적으로 두 분은 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2배의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아니라 이제 2명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등 뒤를 보지 못했는데 내 등 뒤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각도를 보게 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잠자는 시간에 활동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할 일이 많을 때는 몸이 2개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나머지 반쪽이 채워지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몸이 2개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우리 둘이 한 몸인 것처럼 느껴지는 끈끈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마음이 정말 착 맞고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보호해주는 모습, 나보다 더 나를 때로 잘 알고 아끼게 된다.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요. 또 결론 카드로 메이저 힘 카드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힘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내공과 끈기예요. 이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삶에서 주도적인 끈기, 내공을 갖게 되시고 조급했던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은 내려놓게 되고요. 삶의 여유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이 주인공을 보시면 가녀린 여인이 다 성장한 사자를 부드럽게 다루고 있어요. 이 사자는 거친 본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구와 본능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또 한층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위대한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만큼 여러분이 정말 성숙해지고 또 편안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초록분들에게 들어온 키워드를 보시면 음악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인연의 힘은 뭔가 새로운 음악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신선함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안전해, 약간 이런 주제의 음악을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듣게 되신다고 보이고요. 또 음악의 특징은 여러 악기가 만나서 하나의 주제를 두고 소리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또 기승전결의 스토리도 있죠.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들어보면 마치 하나의 사랑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의 기억을 저장하기도 해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어떤 장소가 생각난다든지 특정한 한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두 분의 이야기는 음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음악 같은 존재가 등장한다. 또 새로운 음악이 창조되는 관계, 여러분에게 새로운 악장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달 카드 보시면 천칭자리 뉴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천칭자리는 저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쪽에 저울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기준점, 하나의 기둥이 있고 나란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그 천칭자리가 뉴문인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래에 적혀있는 문장을 보시면 당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해요. 여러분은 사랑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오는 사랑인 것도 있지만 지금 이미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것은 하늘이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지금 보낼 이 인연,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라.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충분히 느껴야 되는 시기 다가올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을 충분히 느낀다는 것은 너무 재지 않는다라는 것과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이 다음 키워드에 직관이라고 적혀있는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한 사람이 다가오고 한 사람과 만나서 마음을 맺어갈 때 사람의 눈,
뭔가 현실적인 계산, 이런 게 자꾸 방해가 되면 인연이 함께 만날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잣대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의 힘이 강하거든요. 두 분 관계는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칼라 카드에 로즈 2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장미색은 당연히 사랑과 평안함의 색이에요. 조화가 올 것이다. 또 그 중에서 이 로즈 2번은 강렬한 사랑의 단계를 말하고요. 결혼까지 연결될 수 있는 관계, 또 감정적으로 순수한 두 감정이 연결되는 사이가 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은 결혼까지 가는 또 로맨틱한 관계가 된다든지 베프나 또 평생의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시기를 말해주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8주 혹은 8달이라는 시기가 나왔는데요. 너무 멀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여러분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 관계 자체를 통해서도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하지만 8주 이내에 또 8달 이내에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신다면, 상처가 계속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제3의 눈, 이걸 뜰 수 있는 힘도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이 다가올 귀한 인연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양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좋은 일, 오늘 고르신 카드들을 보면 하양 분들에게 다가올 좋은 일의 키워드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과거의 것을 아예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기보다는 그동안의 헌신이나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부활이나 환생의 느낌이 강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죽었다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과 환생은 과거의 지혜를 잊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양분들은 어떤 급이 달라지고 좀 클래스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하실 것 같아요. 나를 설명하는 이미지나 아이디, 정체성이 확 달라진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조금씩 계속 해오시던 것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확 뭐가 달라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상이 일단 여러분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있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변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하양분들은 정말 몸이 좀 힘들고 좀 체력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6장 카드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온 메이저 카드가 타워 카드예요. 사람이 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양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땅에 꺼지는 것처럼 좀 무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에서 활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길이 온다라고 해요. 이 새로운 길은 문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만나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시험이 있다든지 이직이 있다든지 취업, 이런 부분에서 성공의 결과가 올 가능성 가장 크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의 스트레스, 또 체력의 한계, 이런 부분이 원인 자체가 해결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새로 뭔가를 시작하게 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좀 꿋꿋이 하셨던 것, 버티던 것, 거기서 해결되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요.
대출의 승인을 기다리셨던 분들, 좋은 물건이 나타나면 잡아야겠다 기다리셨던 분들, 부동산이나 사업장 이런 부분 기다리셨던 분들, 딱 맞는 상황,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앞으로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인연 등장할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기다리던 일이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에서 해결된다라고 보이거든요. 타워 카드에 답답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환한 길을 걷게 된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 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걷고 있던 길이었는데 이제 꽃으로 된 문을 통과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거는 하양분들이 지금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기보다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이 완성되고 결승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공부가 있다든지 업무가 있으시다든지 그렇다면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음을 먹고 계신 이동이 있다면 그 이동도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결정이라면 밀고 나가라. 좀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걷다 보면 동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문을 통과해서 간다. 근데 갔더니 동전이 왔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신다면 그 이후에 어떤 부서에 배정된다든지 대학에 들어가면서 전공을 하나 딱 끼게 된다든지 어떤 사업장을 만나게 되면서 그 장소를 기반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인 미션이 하나 주어지거든요. 이 동전은 원래 기회를 의미하고 미션을 의미하고 임무를 말해요. 이 동전을 하나 줄 건데 너 이거 잘 굴릴 거야? 아니면 다 탕진할 거야? 이건 너에게 달려있어. 이 정도로 좀 소중한 기회가 오거든요. 이때 여러분에게 전차 카드랑 정의 카드가 오기 때문에 좀 앞으로 밀고 나가시면서도 균형 감각을 잘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마치 약간 물 만난 물고기 같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아마 하양분들은 내가 여기에 들어오고 나니까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일이나 공부하는 장소나 사업하는 곳이 만나게 되고 또 인연도 만나게 될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해소감을 느끼시게 된대요. 아, 정말 내가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내 가슴이 진짜 원하는 거였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태양카드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이 태양카드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주목받게 되고 학교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이름이 드높여지고요. 업계에 잘 알려진다. 특히 태양카드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때문에 명예운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대표적으로는 커리어가 달라지고 클래스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은 좀 급이 다르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황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풍요와 넉넉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결론 카드에 여황제가 들어온 걸 보면 시작점의 타워 카드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또 그리고 여황제 카드가 숫자가 의미가 3인데요. 이 3은 숫자 중에서도 최초의 조화, 균형, 그리고 앞으로도 더 풍요로워진다는 약속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양분들은 이제 내 이름을 수식하는 내 이름을 꾸며주는 말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취준생 누구누구였으면 이제 어디 소속 누구누구 이렇게 달라지고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회계사 누구누구, 관세사 누구누구, 타로마스터 누구누구 이렇게 여러분 앞을 수식하는 설명하는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걸로 여러분이 교육을 하게 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전문성이 일단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시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리버스 카드 다시 태어난다. 이 카드의 숫자도 16인데요.
수비학에서 16은 7이 되기 때문에 7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7은 완성수 9까지 가기 전에 마지막 홀수인데요. 이 수비학에서 짝수는 보통 안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홀수는 좀 변화가 있고 도전을 하고 성장하는 숫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7은 이제까지 해온 게 많기 때문에 마지막 스퍼트를 다해라. 거기서 오는 자아성찰과 진일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7의 이미지는 약간 성장하는 뱀이 한 번 더 자기 껍질을 벗으면서 새로운 피부를 갖게 되는, 조금 더 크고 단단한 피부가 되는, 과거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새로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양분들은 좀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처음 태어나는 신생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약간 달라이라마가 환생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머리와 영혼과 지식과 지혜는 다 가지고 있는데 몸만 새로운 세포를 갖게 되는 활력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던 노력이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속이 달라지게 되고 명함을 새로 받게 되고 메달을 받게 되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정말 명함을 돌리게 되는 일들,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지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맞이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때 필요한 조언으로 고 와일드 사자자리 풀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사자자리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자자리는 자기 통제력이 강하면서도 리더십이 강해요. 이 우두머리 숫사자는 주변을 딱 둘러보면서 먹이를 순식간에 캐치하고 딱 잡은 다음에 자기 몫만 딱 먹고 나머지는 오히려 나머지 종족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내어주거든요. 사냥의 본능과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능력자, 그러면서 종족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특징이 있죠. 이 사자자리는 어마어마한 투쟁의식이 있고요. 가슴에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자인데 땅에서 두려울 게 없는 존재죠. 최상위 포식자인데요. 그런 사자자리가 지금 풀문이 들어왔다는 거는 가장 완전한 때가 오고 있다. 클라이막스의 시기가 온다. 포텐과 잠재력이 터지는 시기가 온다. 포기하지 말아라. 저 눈앞에 먹이가 있다. 나와 나의 종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와일드하게 투쟁하고 포기하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좀 이런 조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사실 지금 타워 카드이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번아웃 시기를 겪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번아웃 시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다시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먹는 것, 자는 것, 일이나 공부하는 것, 쉬는 것 모두 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요. 특히 여러분은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셔야 되고 면역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식사량도 조절하시고 몸에 좋은 건 더 챙겨 먹으시고요. 또 몸에 나쁜 습관은 줄이는 것. 이 균형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양분들은 휴식도 좀 의미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냥 휴식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나한테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양쪽 저울에 올려두고 무게를 재보고 필요 없는 거 빼고 덜어내고 더 필요한 거 더 넣고 이렇게 휴식 시간 안에서도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는 리뷰,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워라밸을 챙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균형 감각은 사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지금 꼭 필요한 일이고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행동들의 균형을 맞추는 게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하고요. 이 저울이 잘 유지돼야 이후에도 정의 카드가 힘을 강하게 쓰면서 재탄생 이후에 태양 카드까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을 위한 컬러 카드로 노랑 3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노랑 3번은 노랑 카드의 희망과 지혜, 명예와 목표, 이런 의미가 가장 짙어지는 색이에요. 강한 의지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당신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라. 목표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용기를 심어주고 있어요. 노란색이 가장 짙은 이 정도의 깊은 톤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섣불리 그만두시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보이고요.
이 꿈을 이뤄가는 첫 번째 사인, 아마 지금부터 9주 이후의 시점에 드러날 것이고, 또 몇몇 분들은 9달 이후의 시점에는 결정적인 재탄생, 힘든 과정이 끝나는 성공, 이런 거 보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하양분들 중에서 이제까지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해야 되니까 계속 무언가를 하셨다면, 오늘 카드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봐라 라고도 적혀 있어요. 나는 정말 제대로 전문가가 될 거야. 나 확실히 할 거야. 나 정말 완벽주의자야. 좀 이런 더 강한 마음 가지시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사자처럼 밀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번아웃 탈출하시기 위해서 의미 있는 휴식의 밸런스 가지신다면 여러분한테 재탄생, 또 성공과 명예 한 번에 따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좋은 일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좀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뚫고 가기에 좀 어려운 막막한 상황, 그리고 그 장면이 꽤 오래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도 생긴다라고 보이는데요. 수험 생활이 좀 길어진다든지, 취업 준비 기간 길어진 모습, 직장인이시면 일을 해도 뭔가 일이 쌓이는 느낌? 돈을 모아도 뭔가 티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나는 공부 나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축적되는 느낌이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보여요. 그게 꼭 내가 결정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주변에서 나를 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쟤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되나 봐. 약간 이런 시선이죠. 특히 이렇게 뭔가의 비교의 상황에서 복잡한 마음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그럼 이만큼 보상이 와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는 안 오고 다른 사람들은 좀 적은 노력으로 많이 얻는 것 같다.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랑분들한테는 그런 차원의 감정적인 소모, 필요 없어질 만큼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 확연하게 드실 것 같아요. 오늘 노랑분들이 고르신 6장 카드 중에서 가장 먼저 데빌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보물이 들어있는 것 같은 상자를 서로 가지려고 좀 경쟁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서로 욕심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 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이걸 가지려고 막 손으로 당겨도 손이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최근 여러분 삶을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거 하고 있나? 나 왜 참고 있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카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보면서 답답하다,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보면서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나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무한 경쟁, 의미 없는 경쟁의 끝은 뭘까? 세상에 도대체 돈이 뭐길래, 직장이 뭐길래, 대학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회의적이고 허망하고 어차피 다 불타버릴 것, 공허한 느낌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가 결국은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생인 걸 알면서도 계속 해야 되고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난다고 해도 딱히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실 수 있는데요. 또 뒤에 들어온 칼 2번 카드를 보시면 버티고 있다라고 해요.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그저 자기 몸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상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지금 주인공이 펜싱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경기를 이미 시작했고 경기 중인 모습인 것 같아요. 열심히 공격을 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피해야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주인공이 칼을 2개나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공격은 안 하고 자기 몸만 감싸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방어하는 게 최선이야. 나는 지금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겠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모습이 완벽한 방어도 아니에요. 이 나머지 몸의 부분을 찔리게 되면 경기에서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이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보류인데요. 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것도 있고 지긋지긋하기도 한데 막상 벗어날 수는 없고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카드를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잡초가 있는데 그 안에 감자가 자라나고 있는데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또 어쩌면 여러분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열매는 익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동전 7번 카드가 노랑분들에게 여러분은 모르고 계실 수 있지만 이제까지 진짜 고생 많으셨고 노력해 오셨고 그거 다 어디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땅속 깊은 곳에서 튼실히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 경우에는 주변에서 여러분의 노력을 이제까지 인정해주지 않았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에 비해서 열매를 쉽게 얻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열매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감자와 사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세상이 감자의 존재를 금방 알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농부도 확실히 알지 못할 수 있죠. 농부가 감자 농사에 최선을 다하지만 막상 감자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 여물었는지 그거는 캐기 직전까지는 알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사과를 생각해보면 세상에 다 드러나 있죠. 감자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과는 온 세상이 이 사과가 얼마나 익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새가 와서 쪼아서 먹는다든지 기껏 완전히 잘 익었는데 도둑이 훔쳐간다든지 비바람이 몰아쳐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사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요인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거든요. 결국 쉽게 눈에 드러나는 과정이나 노력은 그만큼의 성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어렵게 얻은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쉽게 얻은 건 쉽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을 지금부터 이 감자라고 생각하시고 믿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회사원이신데 예를 들어 직장 상사랑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곤란하셨던 분들, 내가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없어. 너무 스트레스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이동해 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부서를 옮기게 될 수도 있고 옮기게 되는 곳에서 환영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확 선물을 하나 주게 되는 기회가 오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도 직감하실 수 있어요. 이건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구나. 이런 느낌 강하게 드실 거예요. 지금 이름표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오래 살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뒤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열심히 해온 것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버티고 있던 것 해결된다. 운명의 힘을 믿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다. 이 일은 어쩌면 당신을 위해 기획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운명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심어 놓으셨던 수많은 작은 감자들이 합쳐지게 될 거예요. 그걸 현재를 만들게 되는 기반이 된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고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작게 뭉쳐져서 먼 미래를 또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자리에 이 동전의 기사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동전의 기사는 나한테 운명이라는 것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굳건한 겸손함이 있는 카드예요. 신중하게 대하자.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지 알 수 없으니 나는 겸손하게 살겠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날을 설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키워드로 카르마의 완성이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카르마는 운명이 돌고 돌아서
완성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끝이 나게 된다. 완성을 맛본다라는 뜻이 있는 카드예요. 과거에 했던 행동이 지금 결과로 들어오게 되고 오늘 하는 행동은 또 먼 미래에 연결되고 또 어쩌면 다음 생애에도 연결되고 그렇게 마무리되어질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 하나의 운명의 커다란 힘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하나 완성되고 그 완성은 또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다라는 맺음과 시작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언가에 열심을 다하신 노랑분들 이제 고생이 끝나게 되고 하나 마무리가 지어지고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딱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나 좋은 장면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정은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또 다른 산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 가지시게 될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오신 인생의 퍼즐 조각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모아오신 퍼즐 조각을 보면서 이 과거 어디에 쓰겠어? 이 퍼즐 조각들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퍼즐 조각들은 사실 아직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고 이번에 여러분은 퍼즐을 하나씩 만들어 가실 거고요. 퍼즐이 커다랗게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는 작은 그림 하나를 완성하실 거예요. 완전한 퍼즐의 완성은 아닐지라도 하나씩 그림이 맞춰질 때마다 이게 이 모양이었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헛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실 텐데요. 운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르마의 완성 카드에는 숫자 10이 떴는데요. 10은 원래 타로 카드에서 끝을 말하고 완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완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퍼즐 안에서 하나의 그림을 마무리하시게 될 거고 이제 또 새로운 그림을 찾아서 떠나실 텐데 예전에 그렸던 그림 실력, 예전에 맞췄던 퍼즐 실력 그거 어디 사라지지 않아요. 다음 그림은 더 빨리 하실 수 있고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10은 여러분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 고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 열어줄 것이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노랑분들의 이미지는 마치 거대한 배 안에서 커다란 노를 막 젓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달 카드에서도 상현달 천칭자리 카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천칭자리는 균형 감각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상현달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조만간 보름달이 될 것이다. 조만간 클라이막스까지 갈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시기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에 또 버티기에 힘들 수 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잘해왔다.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놓아라. 복이 이제 당신에게 도달할 테니 문이 활짝 열려있게 내버려 두고 당신은 그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노랑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하고 계시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상향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담금질하세요.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는 마치 대장장이가 도끼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예리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넣어서 약간 녹였다가 다시 꺼내서 철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과도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철 안에 있는 공기층을 없애고 그러면서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게 될 거예요. 물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불 앞에 서 있는 거 힘들죠. 도망가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포기하시면 여러분만의 빛나는 결과 이거 볼 수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컬러 카드를 보시면 파랑 2번, 블루 2번 카드가 떴어요. 당신의 계획과 생각이 이제 점점 청사진을 그리게 될 것이다. 점점 구체화될 것이다.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접근하고 집중력을 발휘해라. 전문성을 갖춰라. 고요하고 묵묵하게 진행해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자자리 카드를 보시면 당신의 심장에 힘을 빼라 라고 적혀 있어요. 감정을 덜어내고 오직 사자의 열정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카드는 생각보다 시기적인 기운이 빠른 카드예요. 이 빠르면 5주, 또 오래 걸려도 5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고생이 끝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아, 뭔가 달라지는 것 같다. 이제 어느 정도 칼이 단단해진 것 같다. 퍼즐이 하나 맞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노란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감정적인 소모, 또 의미 없는 비교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여러분의 목표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